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식 취임 예정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세르게이 툴체토프 신임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 양국 간 국방 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이 함께 안보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칠러 친중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조코이 대통령의 중립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러시아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네시아 통으로 불리는 툴체토프를 대사로 임명하고 경제사절단 결성, 러시아 문화원 설립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으며 브릭스 가입 문제로 인도네시아의 환심을 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와 루피아 강세 덕분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 규정 유지 의지에 대한 신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JP모건 인도네시아의 연구 전략 책임자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신흥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은 연말까지 미 연준의 금리가 1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되고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또한 인도네시아 주식에 대한 등급을 언더웨이트에서 이퀄 웨이트로 상향 조정하며 루피아 강세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배경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증권사들도 연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지수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 증권의 수석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일상생활의 필수품 비용이 월 소득을 압박하면서 재정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식비와 주거비가 중산층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해 저축과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24년 인도네시아 인구의 17.13%가 중산층으로 분류되며 이는 2019년에 21.45%에 비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산층 진입을 앞둔 계층은 소폭 증가해 인구의 49.22%를 차지하며 이 두 그룹은 전체 소비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패턴은 주로 식비와 주거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락이나 내구재 구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이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일부 중산층은 자녀와 부모 양쪽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사회 안전망 지출은 GDP의 2.5%에 불과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 지방정부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신규 호텔, 리조트, 나이트클럽, 비치클럽 등의 건설 허가를 중단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짱구, 스미냑, 울루와투, 우붓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도 발리 지방정부 제안에 동의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발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20만 명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 외국인이 추방될 경우 유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발리는 올해 상반기에만 29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65%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세를 현재의 5배로 인상하는 방안과 문제 관광객의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에어부산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발리로 가는 중장거리 직항 노선을 10월 30일부터 주 4회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선은 김해공항 최초의 인도네시아 직항 노선으로 오후 6시 10분에 출발해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다음날 오전 0시 5분에 도착합니다. 귀국편은 현지 시간 오전 1시 1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에어부산은 이번 취항을 기념해 부산 발리 노선 항공권을 특가로 제공하며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편도 총액 운임을 29만 9천 원부터 판매합니다. 또한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는 운임 및 부가 서비스 쿠폰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발리의 물리아 발리 리조트 숙박권과 식음권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에어부산은 이번 취항이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주동근 작가를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팬들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기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의 작가가 현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학교는 OTT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로 방영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팬미팅은 유명 한류 인플루언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작가는 인도네시아 팬들이 남긴 댓글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퀴즈 대회와 팬들과의 질의응답, 웹툰 및 드라마 장면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주동근 작가가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 시즌 2와 뮤지컬 제작에 대한 소식을 전해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작가의 발표에 뜨거운 호응을 보이며 작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용훈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는 공포물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류 콘텐츠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